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일입니다. 금년도 반이 훌쩍 지나갔고 또 장마철이 다 지나갔는지 어제 그때는 굉장한 폭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굉장히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오래간만에 한 6개월 만에 머리를 깎고 또 파마도 좀 하고 해서 아주 산뜻한 기분으로 오늘 방송을 하는데, 그동안 좀 지루하게 했던 영국 방문기 2000년 22년 전 3월, 4월, 5월 달에 3개월 동안의 영국 캠브리지 체류기 방송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리포트의 표지는 영국 대사관 측에 3개월 다녀온 다음에 제가 영문과 한글로 제출했던 일종의 리포트입니다. 그 표지인데 제가 캠브리지 풍경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듀크 에딘버러 그러니까 필립 공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별것 아닌 저한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분의 펠로우 자격으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캠브리지 대학에 있으면서 특히 버킹엄 궁에 2000년 5월 16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두고두고 일생의 어떤 자랑거리가 됐는데, 다시금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감사의 뜻을 다시 표합니다. 제가 영국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유명한 건축가 켄 양입니다. 말리지아 건축가죠. 제 오랜 친구이고 1990년 1회 저 아시아 디자인 포럼이라고 해서 아시아 한 10여 명의 건축가들과 해마다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에서도 또 혹은 일본에서도 이 아시아의 나름대로 이 당시로 봐서는 젊은 건축가들을 위주로 서로 포럼을 개최하고, 그리고 이제 켄양 스스로 표현처럼 세상에서 제일 친한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켄양이 영국 셰필드 대학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캠브리지에 가 있는다니까 마침 잘 되었다면서 거기 제레미 틸 셰필드 대학의 제레미 틸 건축가 교수한테 자기하고 더블 헤드 렉처 두 사람이 동시에 강의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제가 2000년 3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셰필드 대학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도 켄양은 제가 캠브리지에 있을 때도 한 두어 번 또 찾아오기도 하고, 자기 사무실이 런던에 있기도 했지만은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일부러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아주 사실상 거의 해마다 만나는 또 한국에서도 여러 번 강의를 한 바 있는 건축가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고층 건물에 어떤 그린을 도입한 어떤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먼 포스터도 이 켄양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이 자기 고층 건물에 어떤 그린을 도입한 것을 한 예가 있을 정도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 있는 이 콜린 럼리, 이분은 캠브리지에 있는 원로 건축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마틴 센터라고 건축가에서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센터에 그 마틴이라는 분하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콜린 럼리하고 제가 다시 또 감사드리려고 하는 이 지금 아이브 리차드 교수,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파트너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브 리차드 교수 그리고 콜린 럼리, 이 사람들은 제가 영국 3개월 동안 있을 때 마치 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저를 다 보살펴 주셨던 분입니다. 특히 아이브 리차드는 뉴캐슬의 대학 교수인데, 제가 캠브리지로도 수없이 날아와서 또 혹은 런던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특히 노만 프로덕트 사무실에 강의를 할 때도 일부러 와서 잠도 같이 자가면서 사실상 제 수발을 든다고 할 정도로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그렇게 저한테 친절을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이 콜린 럼니는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다 영국 AS쿨의 튜터이고 또 훌륭한 건축가입니다. 본인 자신도 마틴 센터의 어떤 파트너였으니까 뭐 저하고 그 자전거를 타면서 캠브리지 시내를 계속 다니면서 모든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자기 집에도 초대를 해주고 했던 이 콜린 럼니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센터에서 만난 또 한 사람이 젊은 건축학도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친 다음에 아마 연구원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태리 건축가입니다. 그때는 30대 초반인가 굉장히 젊은 건축가였습니다만은 제가 히말라야 산맥의 인도 프로젝트를 같이 도와주고 일도 같이 했던 인연으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 도시건축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MIT 대학의 유명한 교수이기도 하고 다보스 회의에 뭐 거의 단골로 참석하는 유명한 연사 강사이기도 합니다. 이 칼로 라띠에 대해서 제가 캠브리지 대학에 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다른 많은 젊은 건축가들을 저한테 소개해주고 뭐 늘 붙어 다니다시피 식사도 같이 하고 특히 마틴 센터에서 늘 저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최근까지 늘 연락을 하는 그래서 이 칼로 라띠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젊은 친구입니다. 예, 특히 제가 캠브리지에 있을 때 그때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한 건축학교 AS쿨의 그 당시 체어맨이 모이센 머스타파비 모이센이라는 이란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전에 한국에서 왔을 때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초청으로 제가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AS쿨에서 강의를 할 때 이 포스터입니다. 오늘 확대도 좀 보시면은 제가 그 당시에 강의 제목은 Different Architecture, Different Context, 즉 어떤 주어진 조건이 다르면 건축도 다르질 수밖에 없다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어진 뭐 환경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건축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컨텍스트, 그러나 그 컨텍스트는 건축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 다만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건축을 강의할 때 제목이었었는데, 참고로 제가 그때 5월 12일을 강의를 했는데 맨 끝에 쭉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할 수 있는 램쿨하우스가 보이죠. 램쿨하우스는 아시다시피 삼성에 있는 리움 미술관을 물론 전부는 아니고 리움 미술관을 설계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모이센 AS쿨 학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총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분은 그 훗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버드 대학 건축학부의 체어맨으로 가서 지금 한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를 AS쿨에서 강의를 하도록 초청해 준 모이센 학장에게 다시금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란 말로 아르샤마흐베만 이란의 헬두스타랑 나 이란 사람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란 말을 제가 그 사람 말로 아주 유창하게 제가 한 40년 전 이란에 있을 때 배운 이란 말을
잊지 않고 해서 특히 저하고 이제 가깝게 친근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유명한 건축가 노만 포스터. 노만 포스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영국에서 평민 출신이었지만은 써도 부족하다고 해서 영국 왕실에서 로드라는 자기를 준 이 로드 노만 포스터. 이분은 제가 전에도 사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건축상, 그러니까 이태리 베니스시 등의 이태리의 어떤 그 포마스 젤리사, 그리고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재단이 만든 하이테크이면서 아름다운 건축에도 주어지는 국제 건축상, 이른바 그 이름이 코트나리오 88, 그때 88년이었으니까 1988년 그 상을 제정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돌아가신 김수건 선생님 이름과 더불어 함께 제가 금상을 받았을 때 너무 뜻밖에도 이 노만 포스터 홍콩 샹하이 뱅크리 은상을 받았더랬습니다. 그 인연으로 제가 이제 교류하게 돼서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알던 그 사람의 파트너,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 노만 포스터를 제가 만났더니 너무도 반가이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 자기 사무실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 하는 아주 뜻밖의 그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3월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5월 중순 어느 날 바로 노만 포스터 사무실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연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이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 건축가 협회 명예, 그러니까 honorary fellowship을 받을 때 그 노만 포스터가 추천서를 써줬더랬습니다. 그런 FAIA 멤버만이 추천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서 물론 켄양도 쓰고 이분도 쓰고 또 한국의 선배 허승희라는 선배가 써서 제가 2008년도에 Honorary Fellow of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의 어떤 자격을 얻었는데 바로 이 노만 포스터의 도움이 뭐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테리 페럴,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잘 알려진 이 건축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설계에서도 깊이 관여했던 분이고, 특히 이제 테리 페럴은 제가 1996년에 처음으로 한번 만났더랬습니다. 그러나 이따 소개하려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패트리시아 윌슨이라고 하는, 저보다 그때 한 3살 많았는데 제가 54세쯤 됐는데 우리 나이로 57세쯤 됐는 그 캠브리지 대학의 동아시아의 연구에 가장 탁월한 분이고, 그분이 하고 또 친구라서 다시 그 패트리시아 교수가 저를 바로 이 테리 페럴 교수한테 소개를 해서 그분이 아주 정중하고서도 너무도 환대를 해서 저를 맞이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의 환대에 대해서 다시금 이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글자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찰스 쟁스, 스스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찰스 쟁스 현대 건축을 근대 건축 이후 새로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 건축의 새로운 사조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최초로 펼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찰스 쟁스, 그분은 또 이 2가지 색깔이 나오는 사인펜을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해줬던 이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전에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찰스 쟁스 뭐 이런 교류를 또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좋은 기억으로 제가
감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되는 때 영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이 밀레니엄 돔입니다. 이 돔은 뭐 너무도 유명한 건축가 리차드 로저스가 설계했죠. 리차드 로저스는 제 기억으로 한 반년 전에 작년 12월에 타계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건축물은 뭐 높이가 한 100m,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돔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옛날식부터 돔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밀레니엄 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제가 이 건물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영국의 건축가들은 어떤 점에서 미국보다도 하이테크 건축은 영국에서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이 오버아랍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이 말하자면 퀄리티를 자랑하고 기술적으로 이 뭐랄까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해주는 팀이 막강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버아랍 출신이면서도 규모는 훨씬 작지만은 그 퀄리티의 그 엔지니어링 서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뭐 건축 구조, 기술적인 문제, 전기, 기계, 소방 뭐 모든 어떤 건축물을 건축적으로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 뭐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내부 내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바스라는 도시. 여러분 바스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영국의 저 서쪽에 있는 옛날에 로마가 이 잉글랜드를 점령할 당시에 그 서쪽 지역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목욕탕을 좋아하니까 거대한 목욕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도시 이름이 지금 다 바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바스라는 일종의 소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부루 하폴드라고 하는 오버아랍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스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켄양의 소개로 큰 분들을 이제 제가 바스를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로 하폴드 거기서 이 밀레니엄 돔, 이 엔지니어링 설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 영국 건축의 영국의 어떤 상징적 구조물이죠. 물론 리차드 로저스의 건축으로 유명하지만은 그러나 부라 폴드의 엔지니어링으로 이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토니 맥로글린, 그 다음에 이제 또 페드레이 켈리라고 있습니다. 켈리는 다 그러니까 부라 하폴드의 뭐랄까 파트너들인데 뛰어난 기술자들이죠. 특히 켈리는 반가워하기를 자기 삼촌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거기서 신부로서 무려 25년인가 한국에서 그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었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뭐랄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저를 대해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브루하폴드라는 회사의 브랜치를 한국에 만드는데 나보고 협조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 실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의 제 유튜브 영국 얘기를 하면서도 바로 이 바스의 브루하폴드 얘기를 제가 바스에 갔던 기억은 자세히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스라는 도시는 독특하고 거기서 런던 오는 도중에는 그 유명한 스톤헨지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제 기억으로는 아주 섬세한 너무도 작은 조각본, 얼마나 작은 조각본이냐. 우리가 보는 작은 바늘 있잖아요, 바늘 귀, 그야말로 실질적인 작은 바늘 귀에다가 거기다가 코끼리를 조각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어보던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이 바늘 귀를 구멍을
코끼리가 지나간다는 그 얘기죠. 그걸 실질적으로 조각으로 만들어낸 그 전시회를 제가 바스에서 봤던 아주 뭐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밀레니엄 돔, 이것은 당시 이것뿐만 아니죠. 거기다 이제 런던 아이라고 해서 거대한 있던 이 회전 목마 같은 거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지금 없어질 줄 알았더니 뭐 한 5년만 둔다고 했던 런던 아이, 그것도 지금 밀레니엄 돔과 함께 당시 21세기 상징 구조물로 지금도 런던에서 관광의 명소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캠브리지. 이 캠브리지는 보시다시피 캠이라고 하는 작은 강입니다. 거기에 작은 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이런 여러 개의 다리가 있으니까 캠브리지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물론 이 도시의 이름 중에 교반촌락, 즉 다리가 있다, 강이 있고 다리가 있다, 그러면 교반촌락의 이름입니다. 서울에 가면 분당의 판교 널다리죠. 널다리. 널다리라고 하던, 그게 지금 유명한 어떤 도시가 됐습니다만, 그 널다리, 그건 캠브리지와 같은 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사리원, 조치원, 원자가 들어가면은 이 역마, 파절, 이 역마가 가다가 이제 말을 받고 타는 그 장소는 이제 조치원이다, 사리원이다 하는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 이름 중에는 동서양 다 이런 그 환경에 따라서 도시 이름이 정해. 예를 들어 포드 뭐 이러면 어떤 우리나라 말하는 진이라든지 어떤 항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포드라는 이름도 서양에도 있고 우리 중국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런 노량진 하는 식입니다. 뭐 잠깐 좀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캠브리지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로 자전거를 타면 하루만 잠깐 돌면 다 시내를 구경할 수 있지만 도시의 위상은 규모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 중에 유석이라는 사람 시 중에 그 누실명이라고 있죠. 누추한 것에 대한 찬사를 할까? 이건 누추에 뭐 비교가 좀 안 됩니다만은 그 말의 첫 마디가 산은 높은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 신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가 그게 중요하다. 또 물은 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유석 시인의 그 자기의 허름한 집에 살지만은 자기 같은 현인이 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 또 마지막에는 피니시 블로우라고 할까, 공자 말을 넣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어찌 누추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좋고 아름답고 큰 거 이런 거 보다가는 그 안에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누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위대한 것일 수 있다 하는 그 유명하신데, 이 캠브리지 도시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적인 도시의 위상 중에 캠브리지가 서울보다 못할까? 그건 혹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국에 참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각 지방의 그 도시에 캠브리지보다 훨씬 큰 도시가 많지만은 세계적인 위상에서는 문화적으로나, 특히 문화적으로나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지방 소도시나 이런 그것을 도시의 위상을 우선 건축적으로도 좀 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또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사진을 우연히 찾게 됐는데 옛날에 아주 흐린 책에 있는 걸 카피해서 보여줬는데 BBC 방송국에 특히 동아시아에 대한 전문 기자입니다. 수석 기자 엘리자베스 라이트
그분이 이제 한영 포럼을 할 당시에, 저하고 이제 친해져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 부끄러운 사진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었는데, 저로 봐서는 굉장히 즐거운 사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 1, 2년 후에 또 한국에 와서도 저하고도 같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그 BBC에 너무도 유명한 그 수석 기자였습니다. 이런 엘리자베스 라이트에 대한 추억도 또한 다시 상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영 포럼, 그러니까 UK 코리아 포럼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뭐 제가 그 명함을 하고 이렇게 철을 했었던데, 그 중에서 이 패트리샤 윌슨, 여기 보면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 대학에 특히 그 이스트 아시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한영 포럼 당시에도 연사로 와서 강의를 하신 분인데, 저보다 한 3살 많은 아주 그래도 굉장히 예쁜 저 여성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로 백하, 중국 발음하면 화샤, 그러니까 자기 이름 패트리샤를 한자로 저렇게 백하라고 써서 제 기억이 나는데, 이번은 왜 같이 제가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하고 아까 보여드린 테리 페럴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테리 페럴한테 저를 아주 강력히 또 추천을 했어요. 만나보라고. 그 테리 페럴은 제가 그 4년 전에 안 만난 적이 있지만은, 이번에 출중이니까 제가 갔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모른다. 특히 그래서 이 패트리샤 윌슨에 대한 이 고마움을 다시 전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분은 제가 5월 31일 날 런던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그날 점심을 가기 전에 그야말로 마지막 만남을 자기가 주선해서 그 캠브리지 대학 앞에 있는 아주 좋은 식당에서 제가 점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고 또 10대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쓸쓸함을, 또 나이는 노인이 되어가는 도중에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 마지막 점심을 함께 해준, 굉장히 저한테 많은 호의를 베풀어줬던 패트리샤 윌슨 교수에게 이 기회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저 중요하게 다뤘던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런던의 유명한 뮤지엄이죠. 거기에 있는 큐레이터, 이 이름이 샬롯테 홀리, 한국에서도 몇 해 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했던 도자기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방송에서는 바로 중국이란다, 일본에 있는 유명한 도예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심수관 선생. 그리고 심수관 선생은 자기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 우리 외할머니 고향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에피소드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기억나는 분이라 다시금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감사의 뜻으로 오늘 이 방송에 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죠. 한승수, 당시 한영 포럼의 한국 측 대표로 참석을 하시고, 특히 이제 한국 측의 모든 실질적인 간사를 하셨던 이분은 정종화 교수, 외국대학 교수이신데, 저를 영국 대사관에 처음으로 소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다 한영 포럼에 참석을 했을 때 오셨던 분들이고, 또 저한테 특히 한선수 그 총리께서는 그 훗날 총리가 되셨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가 그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와대에 가면은, 그때 이제 한승수 총리도 같은 그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그 참석을 하셔서 그 아주 반겨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제가 이분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또 교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캠브리지 들 때 그 부인과 같이 저를 이제 찾아주셔서 좋은 그 말하자면 그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인도 카레 식탁에서 식사도 저를 사주시고 또 일부러 또 런던에서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 기회에 그 훗날 총리가 되신 한순수 총리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전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제가 3개월 머물었던 바로 그 캠브리지에 있는 처칠 컬리지입니다. 이 처칠 컬리지에서 거기 학장이신 서 존 보이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존 보이드 이분이 이제 마스터입니다. 처칠 컬리지 마스터라 하면 이제 학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보이드 이분은 주1 영국 대사를 역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본래 외교관 출신인데 처칠 컬리지에 그게 이제 학장으로 와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떠나는 전날 그러니까 2000년 5월 30일에 자기 롯지를 하면 학장 말하자면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파티를 열면서 그 런던에서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분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참석해서 저한테 와서 인사를 이제 저를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때 이제 5월 말인데 한 3개월 후에 8월 아마쯤에 한국 대사로 부임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바로 그분이 바로 찰스 험프리 그해 주말 8월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정말 특별한 관계를 그 한 2년 후 2002년 제가 시골 집을 중국식 할 때 찾아오셨던 특별한 이야기를 다음번에 할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만난 얘기와 함께 지금 48번째로 해서 유튜브를 어제 다 이렇게 업로드 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잘못된 데가 있고 또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묻다 보니까 좀 길기도 하고 해서 오늘 제가 다시 그러니까 연구 활동 마무리를 하면서 특히 이런 찰스 함프리 대사와 제가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음번에 따로 유튜브에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마 48번째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께 좀 이해를 바라면서 새로 다시 방송하는 걸 좀 기대하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영국 방문기라고 할까 그게 너무 지루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어떤 기록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